안녕하세요. W뮤직입니다. 악기 연주 이것만은 하지 말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주를 함에 있어서 프로, 아마추어를 떠나서 순간순간적으로 자신의 그 위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 오버된 연주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시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악기 연주 이것만은 하지 말자. 자, 우리가 이제 합주를 하게 되면은 드럼, 기타, 색스폰, 트럼펫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 모이게 되는데 적어도 자기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그 악기에 대한 어떤 유래라든지 아니면은 그 악기 각부의 명칭, 그리고 각부의 명칭은 뭐 프로 연주자들이나 전공자들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아마추어들도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기에 관련된 그 악기만의 특수한 주법과 용어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악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적어도 내가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온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악기를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내가 색스폰을 연주한다고 해서 내 악기 뭐 알토 색스폰, 내 악기 테너 색스폰, 뭐 그 외에 어떤 그 악기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그만큼 그 악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그 뭐랄까 재미라들이 이런 것들이 반감되겠죠. 그래서 자기 악기에 대한 그 유래 정도는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악기 각부의 명칭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명칭과 관련된 어떤 상식 같은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자꾸 색스폰을 뭐 예로 많이 듭니다만, 그 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저음 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배음이 훨씬 풍부해지죠. 그래서 반대로 또 고음 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왜소해지는 어떤 이런 상식 정도,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리드의 재료는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뭐 많이 생산되는지, 그리고 리드마다 또 그 제조 회사들이나 그 재료들이 약간씩은 다르죠. 또 그런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기에 관련된 이제 특수 주법 용어 같은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건 좋지만 무리하게 현재 자기 입장에 맞지 않는 어떤 욕심을 낸 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악 용어 이해하기. 스스로의 합리화를 금지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마추어니까, 뭐 나는 취미로 하니까,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그런 스스로 좀 낮춰서 합리화시키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취미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음악의 세계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그 앞에 챕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상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 용어들은 대부분 그 외국에서 온 말이죠. 외래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 외래어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순화를 해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순화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어 그대로만 가지고는 그 뭐랄까 뿌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 맴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말로 순화를 시키고 그 용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원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 원어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그걸 실제 그 연주시에서 꺼내어 사용하는 것은 저는 그 좀 뭐랄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용어를 순화시켜서 우리말로 이해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음악 용어들을 실제 연주에 적용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이 악상 기호대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호를 내가 적용을 하면은 내 소리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합주 시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그 용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것만으로는 뭐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용어는 내 그 연주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주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주변의 악기 알기. 내가 그 뭐랄까, 예를 들어서 색소폰을 내 혼자 연주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 반주기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반주기 안에 그 녹음되어 있는 그 음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기가 아닌 만약에 실제로 다른 분들과 합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특히 그 주변의 악기들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내 악기를 그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주변 악기들하고 많이 상관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주변 악기의 특성들을 이해를 해 두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연주자들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악기는 예를 들어서 기타 연주자는 기타 연주자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 연주자들은 드럼 연주자들만의 그 성격적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 연주자들이 연주자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 합주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합주 시의 주변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 소리가 보통 이제 합주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악보를 안 틀리고 분다, 뭐 악상 기호 잘 지키고 분다,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듣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주변 연주자들 이해하는 거, 그리고 주변 악기들을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주 시에는 끊임없이 주변에 눈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주변의 다른 분들의 악기 소리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배려, 그래야만 앙상블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아마추어 연주자들께서는 그 악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악보를 외우고 있더라도 내 걸 안 틀리고 연주하는 것도 사실 바쁜데 이런 주변에 대한 이해라든가 배려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악기 연주 이것만은 하지 말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것만은 하지 말자였지만 사실은 이것만은 꼭 하자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물론 이걸 외워서 뭐 어디에 써먹는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는다면 훨씬 더 즐거운 음악 그리고 재미있는 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